당신은 한 번이라도 이런 질문을 해본 적이 있나요? 왜 진심으로 착한 사람들이 종종 짓밟히는 반면 계산적인 사람들은 번영하는 걸까요? 왜 타고난 선함이 때로는 힘이 아니라 약점처럼 보일까요? 오늘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관점을 탐구해 보려고 합니다. 이 관점은 당신이 인간관계와 인생의 성공을 바라보는 방식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니콜로 마키아벨리의 교훈을 살펴볼 텐데요. 우리가 나쁜 사람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순진함이 우리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어떻게 해가 될 수 있는지 이해하기 위해서입니다. 혹시 선한 의도로 행동했지만 이용당하거나 조종당하거나 무시당했다고 느낀 적이 있다면 이 내용은 바로 당신을 위해 준비된 것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나눌 이야기는 처음엔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이해하게 되면 해방감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마키아벨리는 사람들에게 단순히 잔혹해지라고 가르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세상이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려주려 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방식이 아니라 현실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준 것이죠. 수세기 동안 그의 가르침은 오해를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현대 심리학은 그의 인간 행동에 대한 많은 관찰이 옳았음을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오랫동안 믿어온 선함, 인간관계, 그리고 개인적인 힘에 대한 믿음을 되돌아볼 준비를 해봅시다. 마키아벨리가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큰 교훈은 진정으로 착한 것과 순진한 것의 차이에 관한 것입니다. 진정한 선함과 강박적으로 남을 만족시키려는 욕구 사이에는 아주 얇은 경계가 있습니다. 항상 예스라고 말하고 늘 타인의 필요를 자신의 필요보다 앞세우고 어떤 갈등도 피하려고만 한다면 그것은 반드시 선한 행동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두려움에서 비롯된 행동일 수 있습니다. 거절당할까봐 두려워하고 대립을 피하고 이기적으로 보일까봐 걱정하는 두려움 말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두려움을 교묘하게 알아채고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뇌과학은 우리 뇌가 원시 시대부터 사회적 승인을 갈구하도록 설계되었다고 말합니다. 그 시절에는 집단에서 배척당하는 것이 곧 죽음을 의미했으니까요.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이 오래된 프로그램이 오히려 우리의 약점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최선의 의도가 없는 사람들에게 이용당하기 쉬운 상태가 되는 것이죠. 마키아벨리는 이미 500년도 더 전에 이런 사실을 관찰했습니다. 그는 사랑받는 것보다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것이 낫다고 말했습니다. 단, 둘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면 말이죠. 그가 잔혹함을 권장한 것이 아닙니다. 타인의 승인에 의존하는 감정적 위험성을 경고한 것입니다. 이제 당신의 삶에서 영향력이 있거나 성공한 사람을 떠올려 보세요. 아마 그 사람이 가장 다정한 사람은 아닐 겁니다. 하지만 그 사람에게는 존중을 이끌어내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들은 분명한 경계를 설정하고 필요할 때는 두려움 없이 아니라고 말하며 자신의 결정에 대해 과도하게 사과하지 않습니다. 이런 모습이 그들을 나쁜 사람으로 만들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 존중이 타인의 존중에 앞선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일 뿐입니다. 스스로의 경계를 존중하지 못한다면 다른 사람이 그 경계를 존중해 주기를 어떻게 기대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 중요한 교훈은 인간관계에서 전략적 지능을 키우는 필요성입니다. 이것은 사람을 조종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사람들의 행동 뒤에 숨겨진 동기를 이해하라는 뜻입니다. 마키아벨리는 여우와 사자의 지혜를 갖추라고 말했습니다. 필요할 때 교활함과 힘을 적절히 조화시키라는 것이죠. 현대 심리학의 용어로 말하자면 이것은 감정 지능을 키우고 주변 사람들의 진짜 의도를 읽어내는 능력을 발전시키라는 의미입니다. 많은 착한 사람들이 고통을 겪는 이유는 모든 사람이 자신과 같은 가치관과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선함을 타인에게 투사하고 모두가 같은 방식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진심으로 충격을 받습니다. 사회 심리학에서는 이를 투사 편향이라고 부릅니다. 다른 사람들도 나와 같은 생각과 감정을 가질 것이라고 가정하는 우리의 경향입니다. 이 편향은 도덕 기준이 다르거나 숨겨진 목적을 가진 사람들을 상대할 때 매우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이제 당신이 다양한 사회적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 한번 돌아보세요. 당신은 사람들을 쉽게 신뢰하는 편인가요? 개인적인 정보를 너무 빨리 공유하나요? 사람들이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먼저 가정하나요? 이 질문들에 그렇다고 답했다면 당신은 스스로를 불필요하게 취약한 위치에 두고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말하려는 것은 당신이 편집증적이거나 의심 많아지라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 경계 신호를 인식할 수 있는 좀 더 민감한 레이더를 키우라는 뜻입니다. 신뢰는 서서히 쌓아야 하는 것이지 쉽게 내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마키아벨리는 인간 본성이 복잡하다는 점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겉보기엔 선해 보이는 사람조차도 압박을 받거나 자신의 이익이 걸려 있을 때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이런 인식을 키우는 것이 당신을 냉소적으로 만들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더 현명하고 처음에 조금 더 조심했더라면 피할 수 있었던 실망을 덜 겪게 만듭니다. 세 번째 교훈은 개인적인 힘에 관한 것입니다. 과도한 선함은 역설적으로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진정으로 돕는 능력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분명한 경계가 없고 끊임없이 타인을 위해 자신을 희생한다면 관계가 불균형해지고 심지어 유독해질 수 있습니다. 심리학은 건강한 관계가 상호 존중과 보상 위에 세워진다고 가르칩니다. 구세주와 피해자의 역학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마키아벨리는 효과적인 지도자들이 때로는 순간적으로 냉혹해 보일 수 있는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결정들은 장기적으로 더 큰 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개인적인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돈을 빌려가지만 갚지 않는 친구에게 이제는 거절해야 할 때일 수 있습니다. 가족 모임마다 문제를 일으키는 친척에게는 경계를 세워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행동들은 처음에는 냉정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관계의 건강과 자신의 정신적 안정을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이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신의 과도한 선함이 다른 사람의 해로운 행동을 용인하게 만든 적은 없었나요? 업무에서 항상 당신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동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거절하지 않을 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연애 관계에서도 상대가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항상 이해해주고 항상 용서하고 항상 희생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패턴은 장기적으로 아무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정서적 공동의존은 현대 심리학에서 널리 연구되는 주제입니다. 그 현상 중 상당수는 건강한 경계를 설정하지 못하는 것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항상 타인의 필요를 자신의 것보다 앞세우면 무심코 무책임하거나 심지어 학대적인 행동을 조장할 수도 있습니다. 진정한 선함은 때로 갈등을 마주하고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행동 기준을 세우는 용기를 요구합니다. 네 번째 중요한 교훈은 마키아벨리가 말한 비르투를 개발하는 것의 중요성에 관한 것입니다. 여기서 비르투는 전통적인 도덕적 의미의 미덕이 아니라 현실 세계의 복잡함을 현명하게 헤쳐나가는 실질적인 능력을 뜻합니다. 이는 각 상황의 특성에 맞게 행동을 유연하게 조정하는 법을 배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상황에 통하는 단일한 공식은 없습니다. 일관된 한 가지 접근 방식을 고수하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행동심리학은 사회적 지능이 높은 사람들이 상황과 상대에 따라 자신의 행동을 조율할 수 있는 사람들임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거짓이나 조작이 아니라 사회적 적응력입니다. 상사와 대화할 때는 아마 친구들과 대화할 때보다 더 격식을 차릴 것입니다. 겁먹은 아이에게 접근할 때와 반항적인 10대에게 접근할 때 사용하는 태도 역시 다를 것입니다. 이런 유연성은 부정직함이 아니라 지능의 한 형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개념을 어려워하는 이유는 항상 같은 모습을 유지하는 것이 진정성이라고 배워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진정성은 핵심 가치에 충실하면서도 그 표현 방식을 상황에 맞게 조정하는 것입니다. 경험 많은 치료사는 한 내담자에게는 공감을, 다른 내담자에게는 단호함을 보일 수 있습니다. 각 상황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따라 다르지만 그의 전문적 진실성은 변하지 않습니다. 마키아벨리는 상황에 따라 필요한 미덕이 다르다는 점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때는 관대함이, 어떤 때는 단호함이 필요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는 인내가, 또 어떤 상황에서는 빠른 행동이 요구됩니다. 지혜란 다양한 대응 방식을 갖추고 언제 어떤 방식을 써야 하는지를 분별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입니다. 이는 특히 친밀한 관계에서 중요합니다. 이런 관계에서는 종종 무의식적인 반복 패턴에 빠지기 쉽고 그것이 관계의 발전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이자 아마 가장 중요한 교훈은 자신의 정서적, 정신적 에너지를 보호하는 법에 관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주변 세상에 진정으로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습니다. 마키아벨리는 자기 보존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것은 이기심 때문이 아니라 자신에게 없는 것을 남에게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항상 남을 만족시키려다 지치고 스트레스를 받고 정서적으로 소진된다면 결국 누구도 제대로 도와줄 수 없습니다. 긍정 심리학은 자기 관리를 잘하는 사람들이 감정적 자원을 더 많이 확보하여 다른 이들을 지속적으로 진정성 있게 도울 수 있다고 말합니다. 비행기 안전수칙처럼 먼저 자신의 산소 마스크를 착용한 후에 타인을 도와야 합니다. 이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실용적인 지혜입니다.
자신과 잘 지낼 때, 자신의 경계가 분명하고 그것이 존중받을 때, 감정적으로 늘 생존 모드에 있지 않을 때, 그때 비로소 의무나 두려움이 아니라 진정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관대함을 베풀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주기 위해 행동했을 때와 자신의 필요와 경계를 지키며 행동했을 때를 비교해 보세요. 에너지와 만족감의 차이를 분명히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신이 힘을 얻고 소중히 여겨진다고 느끼는 관계는 상호 존중과 보상이 존재하는 관계입니다. 항상 희생하고 충돌을 피하려고 조심조심 걸어야 하는 관계가 아닙니다. 마키아벨리는 효과적인 지도자들이 작은 갈등과 긴장을 감수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를 너무 오래 피하다가 결국 터져나오는 큰 폭발보다 낫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음을 관찰했습니다. 개인적인 관계에서도 이것은 필요한 순간에 어려운 대화를 나누고 자신의 필요를 분명히 표현하며 작은 불만이 쌓여 큰 문제로 번지지 않도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행동은 용기를 필요로 하지만 훨씬 더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관계 방식입니다. 진정한 변화는 선한 사람이 된다는 것이 경계도 없고 분별력도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님을 깨달을 때 시작됩니다. 진정한 선함이란 두려움이나 타인의 승인 욕구가 아니라 내면의 힘과 가치에 명확함에서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런 중심 잡힌 상태에서 행동할 때 당신의 선한 행동은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것이 불안이나 습관적인 반응이 아니라 의식적인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이 교훈들을 실천에 옮기는 것은 일상의 작은 걸음부터 시작됩니다. 먼저 자신의 행동 패턴을 비판 없이 관찰해 보세요. 무언가에 자동으로 예스라고 말하고 싶은 충동이 들 때 잠시 멈추어 자신에게 질문해 보세요. 나는 정말 원하고 감당할 수 있어서 이렇게 말하는가? 아니면 누군가를 실망시키는 것이 두려워서 그런가? 이 단순한 멈춤이 당신의 결정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즉각적으로 약속을 받아들이기보다는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일정을 확인한 후 알려드릴게요. 와 같은 말을 연습해 보세요. 또한 사회적 관찰력을 키우세요.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접근 방식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주목해 보세요. 당신의 주변에서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명확한 경계를 지키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을 관찰해 보세요. 그들을 흉내내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행동 선택 뒤에 어떤 원칙이 있는지 이해하려는 것입니다. 그들도 완벽하지는 않겠지만 복잡한 상황을 헤쳐나가는데 참고할 만한 지혜가 있을 것입니다. 특히 유용한 도구 중 하나는 제가 에너지 테스트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사회적 상호작용 후에 솔직하게 점검해 보세요. 내가 지금 활력이 넘치는가 아니면 지쳐 있는가? 특정 사람이나 상황과의 만남 후에 지속적으로 지침을 느낀다면 이는 조정이 필요한 신호입니다. 아마도 상대에게 너무 많이 주고 있는데 그에 대한 보상이 없거나 평화를 유지하려고 자신의 필요를 억누르고 있을 수 있습니다. 명심하세요. 건강한 경계를 세울 때 주변 사람들도 이익을 얻습니다. 경계가 없는 관계는 종종 독성이 되거나 감정적으로 의존적인 형태로 흐르게 되어 모두에게 해를 끼칩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더 소중히 여길수록 당신을 존중하는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끌려옵니다. 이것은 당신의 관계 전체를 강화하는 긍정적인 순환입니다. 만약 이 내용이 당신에게 울림을 주고 있다면, 만약 당신 자신의 삶 속에서 이 교훈들이 적용될 수 있는 반복 패턴을 인식하고 있다면 이미 매우 강력한 자기 발견과 성장의 여정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질적인 변화에는 시간과 연습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언제나 첫걸음은 자각입니다. 이런 생각을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 나누어 보세요. 아마도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인간관계의 복잡함을 헤쳐나갈 도구가 필요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강하면서도 단호한 선한 사람이 되는 여정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어릴 때부터 항상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도록 교육받았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방향으로 내딛는 작은 발걸음 하나하나가 세상에 진정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당신의 능력을 키우는 투자입니다. 자신을 잘 돌보고 건강한 경계를 세우며 두려움이 아니라 내면의 힘에서 행동할 때 당신은 다른 이들에게도 강력한 본보기가 됩니다. 이런 변화를 실천하는 것이 차갑거나 계산적인 사람이 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오히려 인간관계에서 더 효과적이고 더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뜻입니다. 자신의 인간성과 타인의 인간성을 모두 존중하며 더 진정성 있고 균형 잡힌 상호 만족스러운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세상은 선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똑똑하고 단호하며 스스로를 보호할 줄 아는 선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오랫동안 긍정적인 힘으로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온 당신께 축하를 보냅니다. 아마 오랜 시간 동안 유지되어 온 패턴들을 기꺼이 돌아보며 성장하고자 한 그 용기 자체가 이미 하나의 선함입니다. 자신에게 그리고 앞으로 더 건강하고 균형 잡힌 관계를 통해 이익을 얻을 모든 이들에게 베푸는 선함입니다.